여러분 테이블 바비큐, 가든 파티, 그리고 불고기. 조선은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주 좋아했지만 마음껏 먹을 수 없었어요. 서양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는 농사를 지금 뭘로 짓나요? 트랙터로 짓나요? 트랙터나 경운기, 컴바인, 여러 가지 그런 농사용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소가 아주 강력한, 왜냐하면 소는 길들이기 편하고 사람과 친합니다. 그리고 힘이 좋아요. 보통 500kg 이상 되고 1톤까지도 되는 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은 한우라고 부르는, 물론 조선시대 때는 조선우라고 불렀죠. 한우라고 부르는 아주 우리와 친숙한 노란색의 소가 있어요. 이 소는 거의 100% 먹는 용도로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육되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농사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식에 따라서 왕조의 어떤 농업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식량 정책이 다른데 한국은 주로 쌀 농사와 밭 농사를 통해서 식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 소를 잡게 되면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할 때 트랙터가 없어지게 되죠. 농사를 짓기 어려지겠죠. 그래서 나라에서 소고기를 함부로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소고기를 먹게 되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특히 소고기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요리감이죠. 국을 끓이거나 스프를 끓이거나 스테이크를 하거나 한국처럼 불고기를 할 때 소고기처럼 맛있는 물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소고기를 먹으면서 한국이 이제는 그것이 트랙터와 경운기가 대체를 하게 되니까 컴바인도 있죠. 소를 쓰지 않게 되어서 훨씬 많이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보다 우리는 지금 서양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적어도 100배, 1000배, 10,000배의 소고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음식은 그 나라의 고유한 식생활의 재료에 의해서 발달되어 오지만 외부의 충격과 문화 이식에 의해서 새로운 음식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음식이란 건 되게 충격적인 뜻밖의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새로운 음식 문화가 생기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 또는 북방 민족으로 추정되는 여러 민족들이 유럽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을 침략하고 공격하면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음식 문화가 전해졌는데 여전히 지금도 타르타르라고 하는 고기를 다진 고기는 그것이 햄버거의 원조가 아닌가라고 여러 가지 유추되는 것이 있죠. 햄버거를 만들려면 고기를 다지지 않습니까? 다져서 그것을 굽게 되는데 타르타르라고 하는 지금도 서양 요리에 날로 다져진 고기가 있어요. 한국은 한국인의 힘, 한국인의 자랑 이런 걸 얘기할 때 고추를 흔히 들이댑니다. 그래서 한국이 예를 들면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었을 때 한국의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고추 먹고 낸 힘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매운 고추의 맛을 상대편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헤드라인을 흔히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로 고추는 한국인의 상징처럼 되어 있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이 고추가 한국이 원래 원산지인 나라로 생각할 정도로 고추를 아주 즐겨 먹고 많이 먹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 특히 일본 또는 중국 이런 나라, 베트남 이런 분들이 한국의 음식을 떠올리라고 하면 빨간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유럽, 미국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국 음식 그러면 빨개. 그렇죠. 김치도 빨갛고 반찬도 빨갛고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먹고 온 밥상도 여러 가지 반찬, 요리들이 놓여 있는 것을 한국인은 먹게 되는데요. 고춧가루, 고추를 건조한 후에 분말을 낸 것을 어디나 넣어서 먹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은 고추를 사랑하고 고추를 한국인에 맞게 변화시켜온 굉장히 중요한 작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고추는 한국 음식의 상징적인 양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어디나 보면 빨갛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이 고추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맵고요. 물론 멕시코나 또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쓰는 고추, 특히 또 이탈리아에서 쓰는 페페론치노라고 하는 작은 고추보다 맵지는 않습니다. 고추 중에서 아주 안 매운 것은 보통 우리가 파프리카 또는 페퍼벨 이런 것들, 파프리카 파우더를 만드는 스페인 또는 헝가리의 그런 고추들은 매운맛이 거의 없죠. 그리고 한국 고추가 매운맛이 중간 정도나 중간에서 약간 약한 정도이고 굉장히 매운 고추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은 여러분들 한국은 쌀과 잡곡 문화의 나라입니다. 밀가루도 먹긴 했지만 한국은 밀을 재배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보통 또 러시아 대륙 이런 곳에서 밀을 주로 많이 재배하고 지금은 미국과 카나다, 호주 또 유럽 이런 지역에서 밀 생산이 활발하죠. 대체로 비가 좀 적고 좀 건조하면서 좀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밀이 열대 우림에서 자라진 않겠죠. 한국은 온대와 약간 추운 대륙성 기후가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밀이 성장하기에 완벽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그리고 쌀 문화이기 때문에 밀은 상대적으로 적게 재배했는데요. 지금 한국은 쌀만큼 밀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쌀밥과 잡고기 문화긴 하지만 밀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밀은 굉장히 비싼 재료였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한국 기후에 그렇게 완벽하게 적합한 재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빵이나 분식이나 국수나 하는 종류는 잘 먹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밀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많은 양을 소비하게 된 것은 바로 한국 전쟁 때문입니다. 포대를 보면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재분된 밀가루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밀가루가 당시에 브랜드가 없죠. 예, 왜냐하면 상업적인 물질이 아니었고 기증된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인은 뭐라고 불렀냐면 악수표 밀가루라고 불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악수하고는 핸드쉐이크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수표 밀가루를 불렀고요. 저것은 처음에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유엔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원조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오랜 식민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가 피폐해 있었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에 동원되면서 국가의 농업 상황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식생활이 아주 낮은 단계로 이루어지고 먹고 살 만한 것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여러 제국들이 우리나라를 돕게 되면서 특히 밀가루가 한국에 무상으로 원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겠죠. 그래서 밀가루가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전에는 비싼 음식이었던 밀가루가 싼 음식의 대명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저 원조 밀가루가 이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25 시기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지금 외국에 원조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과거에는 저렇게 원조받은 밀가루로 우리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원조받은 밀가루로 여러 가지 국수를 만들어 먹게 되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국수 문화인 저 소면, 우리는 흔히 저걸로 잔치국수라는 걸 많이 만들어 먹는데요. 저 칼국수라는 것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저것이 전통적인 국수의 형태로 우리가 먹어왔던 것인데 미국의 밀가루 원조에 의해서 그 식생활의 주력 음식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쌀은 부족하고 밀은 풍성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밀가루 음식이 굉장히 흔해졌고요. 그런데 저 밀가루 음식은 도대체 국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생겨났을까? 그 원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중국 또는 아랍 제국들, 그 다음에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국수 문화가 탄생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도전해보거나 먹고 싶은 음식 중에 10가지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바로 저 떡볶이입니다. 스트리트 푸드의 일종인데요. 밀로 만든 것도 있고 쌀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쌀로 만든 떡볶이라고 발음하죠. 떡볶이는 원래 아주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쌀로 뭔가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거든요. 10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 게 굉장히 없었죠. 그래서 떡볶이라는 것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인데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길거리 음식처럼 아주 대중적인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떡볶이는 소고기나 아주 고급 버섯 이런 것들로 조리되었는데 대중 음식인 떡볶이는 값싼 밀로 만들 수 있는 떡, 그 다음에 그 양념을 하게 되는 고추장, 고춧가루 같은 물질들이 들어갑니다. 떡볶이의 지금 주요 재료는 쌀 또는 밀로 뽑은 떡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설탕도 많이 들어가서 아주 달콤한 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미리 들어간 고추장도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물질들,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빨간색 떡볶이라고 하는 대중음식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당대 한국 음식은 격동하는 한국사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